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설계도안 3장 할 시간인데요. 3장 하기 전에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성인이 역을 만들 때, 뭐예요? 해초볼도와 신명, 요거는 이제 상과, 여기는 삼천양지로 해서 수를 세운다고 했어요. 상과 수를 해서 변화를 관찰했어요. 그죠? 상과 수를 변화를 관찰해서 하늘은 음양의 변화를 꾀했고 그 꾀를 통해서 나오는 거를 강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지 인으로 해서 인은 그런 거를 살펴보고 이치에 갖추고 궁구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를 천부경에서 보면은 일석삼극이라고 했어요. 그죠? 일석삼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전 2장은 결과적으로 천지인 삼재 그리고 양지 각각의 하늘은 음양이고 땅은 강유고 사람은 인의라고 해서 삼재 양지 겸삼재 양지로 해서 6개의 효, 그죠? 유기 성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6개의 효가 생성되는 원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역은 6개로 대성계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천부경에서 보면 대삼합육이죠. 대삼합육. 그죠? 대삼합육. 대삼합육이 이런 구조다. 천부경을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너무 닮아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괴가 생성될 때 요거는 이렇게 해서 3회계에 형성되는 거, 일석삼극이라는 게 태극에서 삼극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8개의 8개가 구성되는 이치를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태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태극 자체가 이미 하나이지만 하나의 안에 음양이 합쳐져 있는 구조다. 그죠? 음양이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태극에 대한 원리가 그림자라는 거는 빛과 그림자를 흔히 음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원리. 결과적으로 태양을 통해서 사시 2분 2지, 그 다음에 또 쪼개가지고 계속 쪼개서 이렇게 계절에 대한 그 주기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태양력 구조죠. 태양력. 그리고 은하의 구조가 이렇게 닮아 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인중천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저기 천부경에서는. 그래서 태극에 대한 구조가 다시 한번 말씀해, 태극도설이 무국이 태극에서 양동 음정 동하는 것이 생기고 정하는 것이 생기는 거면서 분화돼서 수화 오행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생성되는 거는 이제 오행의 운동이죠. 운동과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만물이 생성되는데 그 만물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이제 사람이란 얘기죠. 인의가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천이라고 하면 여기 지, 이게 인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게 또 만물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에 사람과 만물이 화생하는 이런 구조가 태극도설인데, 태극도설은 서양에서 보면 카발라 철학의 세피레트 구조랑 다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죠? 이게 천상의 삼각형이고, 여기가 이제 흘러내려오는 시면의 변화에 대한 게 아스트랄 세계의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하위 계급의 이제 만물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피레트의 구조랑 다 닮아 있다. 그리고 이쪽에 음과 양의 구조가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양권이죠. 화수 양권, 여기는 수금은 음권, 중앙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3장에서 배울 거 태극의 도설이라고 하면 천택화래, 여기가 이제 양권이라는 얘기죠. 양권, 여기가 음권. 그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기 다시 뱉으면 말 그대로 천,
건께 밑에가 다 양이죠, 양. 그죠? 양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그죠? 거꾸로 양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곳이면 여기 태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보여지는 거는 생하는 그 효를 가면 강유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태강이 되고, 예, 유니까 소유, 예, 소강, 소유, 여기는 소강, 여기는 태유, 이런 식으로. 그죠? 음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 소광결 선생이 이 3장에 대한 이치를 보고서 이렇게 천지가 정의돼서 이렇게 흘러나려온 볼로 해서 이제 복기 8개라고 해서 이런 소광결이 천선, 뭐라 그러죠? 선천 8개, 예, 선천 8개고, 네, 후천 8개는 변화에 대한 부분. 변화에 대한 부분은 생성에 대한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은 오행에 대한 움직임, 변화의 움직임을 서로 생극제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천 8개로 해서 이제 문항 8개라고 하죠. 문항 8개. 문항 8개로 해서 이제 4장에서 그걸 토대로 생성되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3, 4장은 이제 오늘 시간 할 거고요. 예,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 그리고 태극에 대한 생성 원리를 통해서 제가 주역점, 점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50대연 수료에서 현대지, 원래 지난 시간에 잘못 적었더라고요. 그죠? 이게 8이었는데, 그래서 초효는 항상 4와 5. 처음에는 뽑으면 항상 4나 9가 나와요. 아니요, 5나 9. 5나 9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항상 4나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나 5는 양이고, 그 다음에 9나 8은 음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원래 원칙은 이제 50개 대연수잖아요. 50개에서 우리가 태극으로 하나를 뺐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요걸 다 더하면 25개가 나와요. 그죠? 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88 더하면 16, 9, 25죠. 그래서 이제 빼주면 2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개씩 재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예, 사시사철 변화에 대해서 4개씩 했으면 4로 나누면 4, 6이 24, 6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래서 6은 태음, 6, 7, 8, 9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숫자들을 다 해서 이제 빼면 되면, 그래서 6에서 여기서는 태음이잖아요. 그래서 동요가 되는 태음이다. 동요가 되는 태음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몇 번을 해야 돼요? 6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걸 3번 하는 거고, 요 6번 하면 6, 3, 18, 18번 해요. 그래서 18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7은 소양이겠죠, 소양. 소양. 그 다음에 8은 또 음요. 그죠? 음요가 나오고, 양요가 나오고. 9는 양현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동요가 생기는, 그죠? 동요가 생기는, 예, 태양.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효가 생성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규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규표는 태극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 변화하는 걸 관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면 오늘 이제 3장 하겠습니다. 3장은 읽어볼게요. 천지정의, 산택통기, 뇌풍상박, 수화불상사, 팔계상착, 수왕자순, 지뢰자 역, 시고 역수야. 천지가 정의, 천지가 바로잡고, 산택이 통기하고, 산계, 택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거는 괴 이름이에요. 산택, 그러니까 천지, 산택, 뇌풍, 수화, 요게 이제 8개거든요. 그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8개. 8개가 천지가 정의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택이 통기.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고. 뇌풍이 상박. 뇌풍이 서로 부딪히고, 수와 불상사. 수와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팔개와 서로 섞이는 거죠. 섞여서 지나간 것을 왕한 것을 쇠하는 것은 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일에 올 것을 아는 것은 역이니, 그죠? 거슬르는 것이죠. 역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로 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역수다. 거슬리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건계와 본계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택과 산으로 통해서 수와는 불상사, 내풍이 성박, 요런 거를 얘기한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역이라는 것은 이런 수를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수를 역수라고 그랬으면 거슬러 가는 거, 태극으로 가는 걸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거꾸로 곤으로 와서 맨 마지막으로 곤이 생성된 거에 대해서, 건이라는 거는 양의 기운이잖아요. 양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곤은 음이니까 내려오는 기분이죠. 음요는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하게 내려온 거지만, 저가지 역은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역수라는 게. 역수의 개념이. 물론, 점을 치는 것 자체가 어떤 미래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그죠? 거슬러 헤아리는. 것을 헤아리고, 그러나 이 의미로 보면 또 이 도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보면 역수다,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도라는 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서 소광조 선생님이 이렇게 복귀팔계다, 선천팔계라고 해서 이렇게 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천지가 정의하고, 산택이 통기하고, 그 다음에 내풍이 상박하고, 수와 불상사. 이렇게 해서 서로가 대대작용.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수왕자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팔계는 생성이에요. 생성. 그대로 생성을 의미한다. 맨 처음에 순양지기인 건계가 태극이죠. 태극. 건이 곤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그죠? 곤을 생성해요. 근데 양이라는 것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음은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건께서 이렇게 음이 내려오는 택계죠. 그 다음에 음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음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양에 대한 변화가, 제가 양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을 밑에 이제 계속 양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죠? 밑에 있는 양요가. 그래서 양요 위에서 이제 움직여서 드디어 이제 음권, 땅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풍이가. 풍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땅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또 생기고. 그죠?
그게 이제 숫개죠, 숫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간개. 그 다음에 다 변한 개. 건개. 그래서 건에서 곤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원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건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태그로 가고 태그로 통해서 우리가 건의 목적은 건에서 곤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건에서 곤으로 가는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개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으로는 간개로 가죠. 간개로. 그래서 간개가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택개가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이제 기가 통하는 거죠. 음이 와서 기가 통하는 거고, 그죠? 기가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 확개로 해서 숫개로 해서 드디어 우리가 삼약계가 천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지인. 그래서 드디어 사람한테 이게 양효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강하게 뿌리 잡힌 게. 음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펼쳐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화가 불상사.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괴에 대한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만큼 이렇게 더 뭐라 그러죠? 이해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곤개에서도 똑같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보면, 처음에 위에 이제 양이 온다라고 하면 양은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위로 올라가고 더 이상의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밑으로 올라와야지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내려오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변화가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음으로 갈 때는 곤개에서는 처음에 1이 1로 가죠. 곤에서 1로 간다. 그 다음엔 이렇게 음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겠죠.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건개는 이렇게 다 양권을 다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4변하면서 5변하면 이렇게 음권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4변한 것처럼 음권은 바로 간다. 바로. 그 다음에서야 드디어 이제 간개로 올라가죠. 그 다음엔 이렇게 확개로 되고, 그 다음엔 품개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개로. 그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본을 갈 때는 맨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게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건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이 자리로 건너오고, 그죠? 그래서 방생이고 이렇게 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양의 순양지기는 그대로 음이 흘러내려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4변 해야지만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는
항상 음양이 합쳐져야 돼요. 그죠? 예, 양이 들어와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음권에서 음권을 변한 다음에 양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권에서 변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이 합쳐져야 된다. 양이 합쳐져야지. 네? 그래서 이제, 도를 닦는 가장 기본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가 순음이 돼서 양이 들어와야지만, 네? 양이 들어야지만 신일합일처럼 신일합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일합일의 과정이고 10의 과정이죠. 10의 과정. 일적 10거라 그러죠. 일적 10거. 네, 10의 과정.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생성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여기니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10의 과정. 바로 음에서는 양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음권에서 변화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와서 가야지만 되는 이런 과정이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생성 원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역수로 오면 그게 이제 도에 가는 길이라고 이제 8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태극도를 통해서 점을 치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점 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자로 해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3, 4, 5예요. 그죠? 3, 4, 5. 여기 3, 4, 5.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게 취하는 게 예, 3, 4, 5. 이것도 3, 4, 5.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5, 25.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 여기 4, 9, 3이니까, 4, 9, 3이니까 7, 7이 49죠? 7, 7이 49.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를, 저희가 또 인책이라고 해서 하나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48개, 그죠? 인책을 빼면 그 48개로 갖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주역 점 칠 때 그 산가지 통할 때 점을 치는 거고, 이거는 그 뭐라 그랬죠? 여기 이제 그림자 만들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규표라고 해서 이 규표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보여주면 이게 이제 양권이죠. 5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태양이 이걸 통해서 이게 햇빛을 보여주는 그림자니까 이게 양권이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음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뒤에 밖에 있는 게. 그래서 양권의 변화를 이렇게 해서 점을 치는 방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가지고 음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 보면 별자리 4, 7이 28쑥에 대한 28쑥이라고 해서 옛날에 저희 동양의 별자리죠. 이게 동양의 별자리입니다. 동양의 별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두, 여, 허, 위, 실, 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별자리 정확하게 저도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 이거죠. 옛날 사람들이 다 이치가 주역의 이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한다.
그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들 해보시라고, 예, 저도 이제 올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보면, 그죠? 3, 4 상환, 5, 7, 1매연, 그죠? 이게 보면, 이게 3, 4가, 3, 4가 다 이제 고리를 이뤄서 보여진 게 5변과, 예, 7변, 예, 5, 7, 5, 7이 묘연하게 이제 나타낸 거죠. 3, 4를 체류해서 5, 7이 다 용이 된 거죠. 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예,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들 해보시다. 예. 여기에 이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집진법 체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주고 나타내는 게 이제 이런 이치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다음 시간에는, 예, 저기 뭐 문항팔기겠죠. 예,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속성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다 쭉 읽고 해석하면 끝나는 것들이니까, 예, 일단, 예, 앞에서 여기에 만든 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많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